골목길을 달리는데 맞은편에 차가 오는 게 보이시죠? 이 차는 그대로 멈췄고요. 정상 주행을 하는데 뒤에서 차가 한 대가 또 옵니다. 옆으로 피할까 하다가 차가 피해주니까 그대로 달려가 우측으로 슬쩍 지나갔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거예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주행 모습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고요. 그 안에 자율주행을 탑재해서 사람이 없어도 차가 자동적으로 운전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직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거리가 좀 멀지만 지금 이 수준만으로도 테슬라는 흑자를 내면서 엄청난 고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이 회사의 찐팬이 된 일명 테슬람들은요, 테슬라의 최대 강점이 자율주행이 아니라 바로 로봇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테슬라의 로봇 하면 저는 지난해 테슬라가 AI데이에서 보여준 테슬라 봇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땐 장난인 줄로만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당시 테슬라 봇은 진짜가 될 것이며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보틱스 회사라고 말했어요. 최근에 이달 말 열릴 AI데이에서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로봇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선보일 거라고 밝혔죠. 테슬라가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나 싶은데 테슬라의 서사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 회사가 왜 이토록 로봇의 진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2030년까지 자동차 2천만 대를 만들겠다는 목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넘버스에서 곧 열릴 테슬라의 AI데이를 프리뷰해 볼게요. 테슬라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AI데이라는 행사를 통해 자사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했었죠. 그 가운데 전면에 있었던 게 바로 자율주행이었어요. 자율주행이 과연 로봇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은데 사실 이 둘은 인공지능이란 연결고리를 통해 아주 긴밀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설명하자면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차가 이동하는 동안 주변 데이터를 모으는 비전 기술, 컴퓨터의 벡터 공간을 만드는 기술, 또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는 기술이에요. 우선 비전 기술을 위해 테슬라는 차에 총 8대의 카메라를 탑재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사람의 시각신경계와 비슷하게 작동하면서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들을 컴퓨터상의 가상 공간으로 구현해요. 여기엔 주변 차량뿐 아니라 사람, 사물 등 온갖 것들이 3D 형태로 만들어지죠.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는 주행에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멈춤 표지판이 있으면 주행자들은 그걸 보자마자 바로 차를 멈추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프로세스는 좀 다르게 움직여요. 빨간색 표지판에 하얀 글자를 보고 그게 멈춤 표지판인지 아닌지를 인공지능이 판단해야 하죠. 표지판이 빛에 반사되거나 나무 같은 데 가려졌다면 그걸 판단하기 훨씬 어렵겠죠. 이럴 땐 인공지능은 카메라에 찍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고요. 또 기존에 쌓았던 다양한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이를 통해 정지 표지판인지 확인하고 멈추는 거죠. 이처럼 공간을 구현했더라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자율주행을 위해선 결국 차가 직접 판단하고 움직여야 돼요. 고속도로처럼 변수가 적은 공간에선 자율주행이 좀 쉽겠지만 좁은 시내 도로에선 이지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테슬라는 자사 인공지능에 플래닝이란 과정을 넣어서 다양한 변수를 세우고요. 그 가운데 운전자들이 느끼기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죠. 이런 과정은 수초 내에 이루어지고요. 다시 처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첫 차가 올 때 이런 판단을 해요. 앞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길이 좁아서 내가 양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진행해보자. 근데 뒤에 또 다른 차가 올 땐 판단을 달리합니다. 맞은편 차가 빨리 움직이고 있고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옮겨서 양보를 해줘야겠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뒷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옆으로 붙으니까 곧 마음을 바꿔서 바로 진행하는 쪽을 택했죠. 사람의 판단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작동하죠. 이런 자율주행을 겉으로 보긴 쉽죠. 하지만 자칫 설계를 잘못하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3연승을 하면서 인류를 압도하는 듯했던 알파고는 4국에서 문득 뜬금없는 수를 연달아 두더니 자멸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선 이럴 문제를 로컬 미니마라고 불러요. 그 순간에는 최적의 수로 보고서 결정했는데 큰 틀에서 보니까 그건 최적의 수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에게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지만 기계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도 이런 상황이 쉽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주차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크게 돌았다가 바로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로컬 미니마에 빠지면 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면서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로봇에게는 트레이닝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을 구현하기에 앞서 일찌감치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차에 여러 개의 카메라를 심어두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최소한 5년 전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구현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테슬라는 지난해까지 판매된 120만 대의 차량에서 누적 80억 킬로미터가 넘는 오토파일럿 데이터를 확보한 걸로 전해지죠. 자율주행 기술력이 발전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게 데이터라는 점에서 테슬라가 지금껏 수집한 이런 데이터는 이 회사가 자율주행 측면에서 경쟁사들과 수년의 격차를 두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그들이 만들려는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연결고리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목표는 큰 틀에서 공장의 완전 무인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보이죠. 이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테슬라는 2017년 일찌감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지은 기가팩토리에서 완전 무인화를 시도했었는데요. 에일리언 드레드노트라는 이름의 수백 대의 로봇 군단을 설치했는데 로봇 회사로 유명한 독일 쿠카와 일본 화낙 등 최첨단 로봇을 활용했어요. 이렇게 만든 라인을 통해 그들의 첫 전기차 모델 3를 주당 5,000대 연간 25만 대를 생산하는 목표를 가졌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2017년 차 생산량이 10만 대에 그쳤고요. 이듬해 1분기까지 3만 5천 대 생산에 불과했어요. 그의 막바지에 가서야 한 분기 8만 대를 생산하며 겨우 목표치를 이룰 수 있었죠. 일론 머스크는 2018년 인터뷰에서 과도한 공장 자동화는 실수였다고 고백해요. 야심차게 추진한 로봇 공장이었지만 생산 과정에서 빈번하게 시스템 오류가 터지고요. 그때마다 공장 전체가 멈추면서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는 일명 생산 지옥에 빠졌었죠. 머스크는 이 기간 집에가 씻을 시간도 없어서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하고요. 결국 비싼 돈 들여 설치한 로봇을 전부 드러내고 나서야 테슬라의 차 생산량이 겨우 정상화될 수 있었죠. 다만 테슬라는 아직까지 공장의 로봇 무인화 목표는 철회하지 않은 상태예요. 테슬라는 2030년까지 차 생산량 목표치를 연간 2천만 대로 정해놨는데요. 지난해 차 생산량이 전 세계를 통틀어 7,978만 대였으니까 테슬라 혼자서 이 분량의 4분의 1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현재 세계에서 4곳의 기가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들의 연간 생산 능력을 합쳐서 200만 대 수준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지은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내년 본격 가동한다고 해도 연간 2천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면 지금의 10배는 차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결국엔 로봇이 들어갈 거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지난해 테슬라의 AI 데이로 한번 가볼게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했어요. GPU 1만여 개의 분량이 들어가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는 세계 7위 수준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고요. 또 머신러닝 전문 D1 칩을 활용해 도조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도 만들고 있어요. 테슬라는 이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의 FDS 칩셋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딥러닝을 하고요. 그걸 순식간에 다시 테슬라 차량에 뿌려줄 수 있게 되죠. 또 테슬라는 전 세계 메이저 완성차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차에 들어가는 칩과 슈퍼컴퓨터까지 내재화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끌어모은 상태입니다. 이런 면에서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고도화된다면 과거 한 차례 실패했던 공장 무인화 또한 언젠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테슬라가 진짜 사람 형태의 로봇을 구현할지 여부예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AI 데이에서 휴머노이드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2022년엔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을 통해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이야기가 허언은 아닌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 277억 달러에서 2026년 741억 달러로 6년 만에 3배는 커질 걸로 여겨져요. 산업용 로봇은 물론이고요. 물류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 의료 로봇 등 우리 일상에 로봇이 보편적으로 쓰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례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관점에서 이 회사를 인수했지만 이미 공장 자동화 기계도 만들고 있고요. LG도 꽤 오래전부터 각종 로봇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가능성을 점치고 있죠. 심지어 보수적으로 알려진 삼성조차 웨어러블 형태의 보행 보조 로봇을 시작으로 로봇 시장 진출에 나서기로 한 상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로봇 개발에 진심인 이유는 이 시장이 진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다른 회사들이 이제서야 로봇 시장에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는데 테슬라는 수년 전부터 일찌감치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력을 키워온 거죠. 만약 테슬라가 진짜 공장 자동화에 쓰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2030년 차 생산량 2천만 대 또한 허황된 게 아닐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자율주행 기업을 넘어 로보틱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오늘날 1200조 원에 달하는 테슬라의 시가총액 또한 미래 관점에선 저렴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 넘버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